피 같은 돈 4,508만 원. 왜 포기하고 날렸을까요? 안녕하세요. 부자경매 김인성입니다. 오늘 소개되는 물건은 럭셔리에 대한 도시 인천 송도 신도시에 재매각으로 나온 물건이 있습니다. 권리 분석과 입찰 보증금을 포기한 그 원인도 파악을 해보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호갱 논어를 통해서 물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일대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지금 자리 잡고 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수변공원입니다.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수변공원에 힐링하면서 이제 즐기는 그런 장소입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이 송도 달빛 축제 공원역과도 바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용이한 단지라고 보고요. 지금 여기 물건을 보면 가격대가 111평방미터 D타입의 실거래 평균 가격이 6억 5천만 원인데 A에서 G타입까지 있습니다. 이 111평방미터 D타입이 가격이 제일 강합니다. 다른 타입을 한번 볼까요? 여기 111C타입입니다. 금액이 작죠? E타입입니다. 이것은 뭐 평균 가격이 5천만 원 정도가 작은 정도입니다. F타입은 어떨까요? 여기도 역시 작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111평방미터의 타입이 1700여 세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D타입이 가격도 세다.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아파트 단지로 직접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의 물건 아파트 단지입니다. 단지 옆을 지나가는데도 한참을 지나갑니다. 워낙 단지가 커서 날씨가 좀 흐려가지고 이슬비 같은 빗방울이 좀 내리는 그런 날이었죠. 정문이죠. 요게 이게 수변공원입니다. 수변공원이 상당히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겨울철인데도 이제 산책하는 것을 눈에 띄는데 이 마천루 같은 총 높이가 38층나 되는 높은 아파트들이 지금 준비하게 있고 지금 이 물건이 바로 오늘의 물건이 되는 동일 118동입니다. 118동 입구죠. 자, 이 물건이었죠. 지금 화살표된 물건이 오늘의 물건이 있는 그런 118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규모를 보면 3,100가구에 총 25개 동이고요. 사용 승인일은 2026년 7월 13일. 지금 4년 차 정도 되는 축구입니다. 아주 단지가 상당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118동의 배치는 1호부터 4호까지 배치되어 있고 우리 802호는 바로 가운데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평면 구조가 잘 나왔죠. 그래서 이 물건이 더 인기가 있는 물건이고 또 그만큼 가격이 센 겁니다. 사건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1타경 1597이 인천지방법원에서 2023년 2월 23일자에 입찰이 시작되는 물건이고 휴대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랜드마크로 160번 길 118동 802호입니다.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입니다. 매각 목록은 공급 면적이 111.5평방미터에 33평형이고요. 전용 면적 84.2평방미터, 평수로는 25.5평. 대지권도 17.5평, 비교적 대지권이 크죠. 동간거리가 넓고 주거 환경이 좋은 편이다.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가는 9억 2천만 원에 시작돼서 3회차 감정가의 49%대인 4억 5,080만 원에 시작했던 물건이 응찰자가 무려 35명이나 응찰해서 그중에 최고가 매수인이 6억 2,464만 원에 차를 받았던 물건입니다. 엄청나게 인기가 좋았던 물건. 현재 이 응찰가는 5억 9,999만 9,999원. 이하고 차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기분 좋게 낙찰을 받았던 물건을 포기를 했습니다. 자, 포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수 신청 보증금 4,508만 원을 그대로 날려버립니다. 이게 피 같은 돈이죠. 4,500만 원 벌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오늘의 이 물건을 보는 우리 시청자분들 또 경매를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 않기 위해서는 좀 학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물건은 2023년 2월 23일 날 재매각가 종전 3회차 가격인 4억 5,080만 원에 다시 시작을 합니다. 자, 왜 포기하고 그 많은 돈을 날렸을까? 우리는 이거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경매 물건에서 재매각 물건이 간간히 나옵니다.
매수 신청 보증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대로 잃어버립니다. 그거는 이제 매각가에 포함돼서 이제 배당으로 진행되는 금액이 되는데 보통 세 가지 이유를 계속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권리 분석상의 오류입니다. 그러면 이 물건에 권리 분석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권리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서류라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보니까 갑굴안에 가압류가 3건 있고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있습니다. 또 을굴안에는 근저당 설정이 있는데 이 근저당 설정이 이제 말소기준 권리가 되겠죠. 이 물건 전부 다 말소됩니다. 인수되는 권리가 없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임차인 분석을 해보니까 임차인이 전입이 돼 있습니다. 2021년 9월 27일자에 이제 전입 신고가 돼 있는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은 대항력 없는 임차인입니다. 이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우리가 인수 부담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물건이기도 합니다. 등기상의 권리도 이상이 없지만 등기 외적인 권리도 해당이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등기상 또 등기 외적인 권리 하자가 없고 임차인도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다. 이 두 가지 권리 분석을 해본 결과 이 권리는 매수인이 굳이 포기할 만한 그런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 보면 권리 분석에 이상이 없는 걸 확인했는데 두 번째로 보면 가격 평가에 대한 오류입니다. 가격을 잘못 평가를 해서 잔금을 납부를 해서 그 물건을 취득하느니 그냥 매수 신청 보증금을 포기하는 게 낫다. 뭐 이렇게 평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가격 평가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이버에 나와 있는 매물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D타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같은 그 타입입니다. 면적 똑같고 8억 7천만 원에 지금 매물이 나온 걸 확인하고요. 7억 2천만 원에 매물이 나온 거 8억 2천, 6억 9천 5백, 12억, 12억까지도 나온 매물이 있습니다. 8억 3천, 8억 8천. 자, 이렇게 지금 가격이 상당히 세게 나왔습니다. 가장 낮은 금액이 6억 9천 5백만 원입니다. 지금 이제 실시간 매물대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는 어떻게 되냐? 여기 2023년도에도 거래가 된 것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84.9738평방미터면 우리는 이제 84.2평방미터죠. 이런 지금 타입이 2월 2일 날 계약한 그 금액이 6억 3천만 원대. 또 1월 달에도 6억 8천 7백만 원. 같은 111평방미터 타입이라고 보면 됩니다. 111에서 112 정도 되겠죠. 1월달에 5억 8천 5백만 원에 거래된 것들이네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잘 확인해야 됩니다. 13층입니다. 우리는 8층이죠. 7층이 6억 8천에 거래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1월달하고 2월달의 거래 사례입니다. 거래가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아파트 경기가 지금 하한가를 치고 있고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절벽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지금 네이버의 매물대하고 또 국토교통부 최근 실거래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 이 낙찰자가 가격 평가에 대한 오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 이 물건을 포기했을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이 가격 평가에 대한 오류는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최악 가격이 5억 8,950만 원까지 거래됐지만 찰 가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 이 객관적 평가 금액까지만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 금액이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또 위치가 좋거나 또 학교라든지 직장 문제 때문에 꼭 필요한 아파트 단지 같으면 꼭 삽니다. 가격이 세더라도. 그렇게 해서 객관적 평가 금액만 가지고 이 물건을 평가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가격 평가에 대한 오류는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권리 분석상의 오류도 없고 가격 평가에 대한 오류도 없고 그러면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금 계획에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자금 계획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은 곳에서 많은 수강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지만 이 자금 계획에 대한 것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대부분의 재매각으로 나오는 물건들을 권리 분석상 오류 요즘 거의 없습니다. 가격 평가에 대한 오류도 없습니다. 많은 곳에서 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면 이 부분은 실수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계획이 실수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잘 챙겨야 될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이 부동산은 대출을 일으킵니다. 근데 요즘 대출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이 완화를 했다 손 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작은 계획 잘 세워서 입찰을 들어가야지 실수를 안 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럭셔리한 도시, 송도 신도시의 재매각으로 나온 물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당 물건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자금 계획이라든지 권리 분석, 또 가격 분석 등을 좀 더 꼼꼼히 체킹한 다음에 좋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